구조가 되고 난 이후에 이 개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보시죠. 지난 7월 한 번식장에서 오물과 벌레에 둘러싸여 있던 수많은 개들이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데리고 갔을 때 좀 설사도 많이 했었고요. 좁은 곳에 여러 아이가 있고 이제 계속 접촉을 서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파되지 않았을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마침 주표님이 네네네. 강아지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제부로 5살이 됐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무사. 강아지 1년당 한 사람 나이로는 7년 정도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제 동생 무사. 지금 사진 나오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하여간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강아지를 키우는 경험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7월에 인천 강화군에 있는 한 번식장에서요, 수많은 개들이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개들이 있었던 번식장 바닥에는 수많은 구더기들이 들끓고 있었고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구조는 됐지만 단단한 줄에 오랫동안 묶여서 피부 괴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심지어 한 마리는 사체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구조되었던 강아지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총 300마리 있었어요. 300마리? 예, 그러니까 297마리가 있었는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300마리가 gat혀 있었다는 거는 이 단순히 개인 문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번식장이 어떤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거는 이미 네. 동물보호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어떤 돈만 보는 어떤 일부 몰상식한 동물 생산업자들 때문에 정말 아주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제 동물 생산업을 하는 다른 분들까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이 번식장 주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뻔뻔한 취했었거든요. 입장이었어요. 괜찮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농작인데 뭐. 야, 정말 이거는 분노가 치밀어서요. 아, 진짜 너무 지저분하다. 너희들이 보는 학대하고 나는 개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아무래도 내 환경 중에서 내 입장 쪽에서는 동물 단체에서 보면 다 학대지, 밖으로 시켜보내도 학대라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게 뭐냐면은 나로서 있는 개를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렇게 자신감 있게 목소리 크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이제 피고인들을 보고 뭐 법정도 많이 가보지만 대부분의 범죄자들은요, 굉장히 목소리가 작습니다. 작고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법정에서는 아마 저분이 법정에 안 서서 그럴까요? 야, 저렇게 목소리 크게 내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분수지, 그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은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 시설 개선과 영업자 준수 사항들이 좀 준수가 되는 경우에는 업주가 또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요, 개 300마리 중에 63마리에 대해서 지금 업주가 반환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거 뭐 돌려준다고 해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개과천선해서 번식장을 제대로 잘 조성하고 하면 당연히 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잘못됐어요. 사람 안 변해. 사람 안 변해요. 이러한 반환 요청을 하려면은 적어도 나 이렇게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보호에 들어갔던 보호 비용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계획서가요, 정말 진실성이 있을 때나 반환을 해주는 것이지, 이거 검토할 때요, 저희가 찍었던 영상 모두 한번 검토하시고 과연 이 업주에게 개선의 정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요. 과연 번식업자에게 돌아갔을까요? 그 이후로는 저희한테도 별 얘기는 없어가지고 저희도 그냥 있는 상태예요. 포기할 건지 아니면 계속 할 건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소송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연락을 했다가 역효과 날까봐 저희는 그냥 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가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 구조견들을 보호 중이던 보호소를 다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격리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격리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 때문일까요? 저희가 브루셀라라는 그 감염병에 걸려 있는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음성 개체랑 양성 개체 애들을 분리해서
한 개체씩 지금 보호하고 관리하고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된 개들 중에 일부가 브루셀라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브루셀라 병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좀 생소하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 정말 이름도 어려운 브루셀라 병 도대체 어떤 병일까요? 브루셀라라는 세균에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보통 소나 양, 돼지 등에 감염되는 법정 가축 전염병입니다. 생식기 접촉이나 오염된 환경, 그리고 그 분만 시에 나오는 체액 등을 통해서 세균이 감염되고, 감염되게 되면 증상은 유산, 사산, 불임 등의 번식 장애가 일어나고, 그리고 고열, 오한, 발열, 식욕 부진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이 개들이 지냈던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브루셀라 병에 발병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구조에서 오게 되면 치료하고 아이들 막 운동장에서도 놀게 해주고 그다음에 사회화 훈련도 하고 바로 임시보호 과정으로 가거나 그다음에 입양 신청이 있던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입양도 가지 못하고 지금 각 개체별로 장에서 보호를 해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사실.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많은 개가 감염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거는 259마리 중에 검사는 225마리를 했고, 그 중에서 양성은 107%가 나왔고. 아니 이게 진짜 심각한 게요. 네. 그동안 국내에서 개한테 브루셀라 병이 발병했던 어떤 통계를 보면 네. 2021년에는 3건, 22년 2건, 23년 1건, 24년은 4건이었는데요. 지금 이 단일 사건만으로 107마리가 감염된 겁니다. 이게 거의 그냥 정말 병을 키워서 만들어서 내보낸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이 브루셀라 병이 단순히 개한테만 걸리는 병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죠? 사람한테도 걸린다고 하죠. 브루셀라증은 동물과 사람에게 공통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사람은 이제 이런 감염된 동물의 분비물이나 태반 등과 해서 피부 상처나 결막을 통해 이제 감염이 되거나 에어로졸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고요. 특징적인 증상이 없고 사실 감기 몸살과 초기에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감기 몸살이나 이런 관절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사람한테 전염이 되면 이제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 네. 그렇네요. 그래도 이게 감기 증상이라 그래도 아무래도 신경은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구조견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단체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음성개체 아이들이 2달 있다가 다시 재검을 하게 될 거고요. 재검한 다음에 음성개체 아이들은 이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시보호라든지 가족 찾는 입양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양성개체 아이들은 6개월 동안 또 보호 조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이후에 그 친구들 다시 재검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입양이나 임시보호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양성 축이 나오고 동물 축이 나온 개체들은 이제 이동 제한 치료를 하게끔 하고, 저기 수의사의 뭐 어떤診断에 따라서 이제 중성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권장을 이제 하는데요. 예, 관리하고 있는 이제 보호자가 그 개에 대한 치료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구조되어서 이제 보호되고 있는 개들이 격리되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문제는요, 그 번식장에서 2개월 남짓의 개들, 강아지들이 펫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매장을 통해서 팔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루셀라 병은 2개월 때는 이게 검진이 안 되고 6개월령부터 브루셀라 병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강아지들이 현재 지금 전국으로 막 퍼져나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군요.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6개월령이 되지 않으면 이 브루셀라 병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요. 예방하고 방역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 번식장의 강아지들이 다 경매장을 거쳐서 펫숍까지 유통되기 때문에 그런 유통 경로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펫숍이라든지 경매장에서 이제 낙찰된 혹은 팔린 강아지를 지금 반려동물로 정성스럽게 키우고 계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가 정말 그 위험한 상황에서 병까지 얻어 나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정말 슬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번식업자가 이렇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오염된 환경에서 개들을 키우느라고 전염병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그 전염병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그 개들을 그런 위험한 상황에 그리고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번식시키고 또 양육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분명히 성립하고요. 그렇게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개들의 어떤 신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끼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이런 번식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생산 단계를 떠나서 이제 유통되거나 또 이런 그 이후에 맞아요. 그 이후의 단계까지도 다 계속 규제하고 감시해야 된다. 적어도 내 반려동물의 엄마 아빠가 누군지는 알아야죠. 그렇죠. 맞죠. 그리고 그 엄마 아빠한테 위생적인 상황에서 2개월령까지 제대로 보호받고 교육받고 나한테 온 건지 이런 것도 모두 알 수 있는 그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공개될 때야만 정말 이런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 문화가 조금 더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도 티키타카. 복잡한 이야기도 티키타카. 다음 주에도 티키타카로 만나요. 네, 반려동물 입양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 300마리 구조된 개들이 이제는 좀 안전하게 생활할까 싶었는데 또 100마리 넘는 개들이 감염병에 걸렸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네. 이 분비물이나 심지어 공기로 사람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데요. 문제는 이 강아지들이 펫숍을 통해서 유통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양받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 강아지에게도 이 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우려가 되실 수 있는데요. 감기 같은 증상이 있지만 증상이 때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걸렸다면 이 방역 당국에 꼭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